역사적으로 많은 반란과 분쟁 이런 것들이 세금 때문에 일어났었는데 네. 별로 그런 거하고 연관 없어 보이는 나라. 미국에서도 세금과 관련되는 폭동과 반란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오. 그 가운데 유명한 것이 이제 위스키 반란입니다. 위스키 반란이요? 예, 뭔가 뭐 위스키를 먹고 반란을 왠지 일으켰나? 뭐 위스키 먹고 술김에 술김에 야, 너희 나한테 왜 그러냐 진짜 막 이런 식으로? 그랬을 아닌가?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하긴 위스키 먹고 싸우면은 취해가지고 예. 근데 맞아도 아픈지 잘 모를 수도 있겠다. 미국 독립전쟁은 이제 1783년에 미국이 이제 승리를 하면서 끝났죠. 보면은 네. 영국이 물러나고 이제 그래서 미국이 이제 예, 세계에서 처음으로 왕이 없는 나라를 네. 만들었죠. 그래서 모두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전쟁은 할 때는 오히려 괜찮습니다. 우리가 막 너무 열심히 싸우니까 네. 뭐가 아픈 줄도 모르고 뭐 힘든지도 몰라요. 근데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지나간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럼요. 부서진 곳도 많을 것이고 그렇죠. 네, 다친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렇게 직접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숫자로 표현되는 것도 있죠. 뭐예요? 전쟁을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드니까 빚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을 이끌어가던 미국 의회 그리고 각 주 정부는 자기네 나라 국민들 플러스 프랑스를 비롯한 외국에 많은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원래 연방제 국가다 보니까 각 주들이 알아서 빌리고 네. 갚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각 주가 알아서 갚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1789년쯤 되고 나니까 야 이게 도대체 빚이 줄지가 않아. 점점 더 느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된 거지? 위기감이 이제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각 주가 알아서 잘 갖고 있었을 텐데 채무 상환하기가 왜 더 힘든 상황이 됐어요? 이게 당시 주된 세금이 이제 각 주에서 걷는 게 이제 관세 그리고 네. 재산세였는데 문제는 1789년 상황에서 보니까 각 주가 이런 방식으로 이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전쟁 때 진 빚을 갚기에는 야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갚아야 돼?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나름의 세금을 계속 걷고는 있었는데 네. 빚을 갚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했군요. 그러면 이럴 때 딱 연방정부가 나서줘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연방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나섰어요. 그래서 당시의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이분이 자 그러면 이제 연방 정부가 직접 부채를 갚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일단 근데 부채를 갚겠다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 하는 게 도대체 빚이 얼마야? 그렇지 정산을 해야지. 예, 다 모아보니까 당시 돈으로 8천만 달러,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억 달러 정도였어요. 네. 뭐 별로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미국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부채였던 거죠. 그래서 야 이거를 쥐어 짜서는 도저히 안 되고 결국은 세금을 더 걷어야 돼라는 이제 이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럼 항상 문제는 어떤 세금을 얼마나 거둘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명목이 있어야 될 텐데 명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해밀턴 재무장관은 이제 술에 눈을 돌렸어요. 술이요? 예. 왜요? 술 좋아하세요? 즐깁니다. 술을 드시면 세금을 항상 잘 납부하고 계시는 거죠? 네, 주세. 예, 주세죠, 주세. 우리나라도 지금 징수하고 있는데 2019년 얼마 거쳤을까요? 주세로만. 그래도 한 10억? 아, 10억은 너무 하시고. 저한테 10억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훨씬 엄청나겠죠? 예, 조 단위를 훌쩍 넘죠. 그래서 2019년에 한 3조 5천억 정도가 거쳤어요. 저 애국자네요. 그렇습니다. 이 술 드시고 담배 피시는 분들은 이제 세금을 많이 내세요. 그래서 애국자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이 술은 사실 약간의 어떻게 보면 중독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네. 마시다 보면 술이 사람을 먹고. 막 그럼요. 이러다 또 보니까. 한 번 다음날 먹지 말아야지. 다시는 안 먹어 하고 이틀 후에 이따가 또 또 찾게 다시 되고. 먹고요. 예. 그래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좀 가격이 비싸도 계속 사람들이 사죠. 네. 그 다음에 이게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물건이야라는 인식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걷어도 사람들이 불만 없이 잘 납부해요. 담배도 그렇고. 근데 당시 미국에서는 지금처럼 술 공장이 아닌 집에서 술을 많이 만들어서 팔고 있었어요. 왜요? 그만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나요? 원체 이제 개척 시대다 보니까 네. 힘들어서 술을 많이 만들어서 드시는 분도 많았지만 사실은 운반이 편리해서 그랬어요. 운반이요? 예, 당시 미국은 넓고 넓은 이 개척지에 통나무집 짓고 사람들이 드문드문 살고 있었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많은 곡식을 거둬들였는데 문제는 이거를 시장까지 시장은 도시에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까지 이거를 내다 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운반할 때 이 곡식들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우니까. 그렇죠. 부피도 크고 그리고 길이라도 잘 돼 있으면 괜찮은데 길도 잘 안 나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내다 팔려고 그러면 수수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이를테면 말에다 싣고 가면 말 빌리는 값에다가 네. 수레도 있어야 되니까 수레도 그렇죠. 빌리는 값. 그다음에 또 뭐 고장나면 고쳐줘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곡식 그 자체를 내다 팔아가지고는 왔다 갔다 하면은 남는 게 없다.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농민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곡식을 가지고 어떻게 좀 시장에다가 쉽게 내다 팔고 돈을 벌 방법이 없을까? 그게 술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곡식을 가지고 술을 이제 빚으면 네. 우리는 막걸리 같은 걸 빚지만 이 당시 같은 경우는 이제 볼이나 이런 걸 증류시켜 가지고 위스키. 그래서 위스키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예, 위스키를 만들었어요. 많은 곡물을 가지고 만들면 대충 한 사람이 등짐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뭐 말을 한 마디에 싣고 갈 수 있을 만큼 부피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증류를 하니까 예. 소위 말해서 액기스? 액기스만 딱 모아서 이제 들고 가는 거죠. 그렇구나. 가다가 힘드시면 또 좀 빼서 이렇게 한 잔 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러네요. 술은 또 잘 썩지 않으니까 네. 알코올이니까요. 그러니까 보관도 좋은 거죠. 당장 안 팔려도 뭐 그렇죠. 시장까지 갔는데 잘 안 팔려. 또 숙성되면 가격 더 더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들고 와도 뭐 별 부담이 없던 거죠. 운반을 예.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고안한 게 위스키였던 건데 그렇게 만든 술에 연방정부가 요거다. 네. 이 위스키에 세금을 물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세금 내고 있던 사람들한테 저 세금 좀 더 걷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막 예나 지금이나 반란이 일어날 수도 힘들어 있고. 죽겠는데 또 세금을 더 걷습니까라고 하는데 새로운 세금을 걷으면 그거 나랑 관련 있나? 나랑 관련 없네. 그러면 또 관심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새로 한번 세금을 걷어보자라고 했던 거죠. 워싱턴 대통령에서 당시 대통령이 워싱턴 대통령이 좀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미국 독립전쟁이 사실 세금 때문에 일어났는데 이거 세금 또 걷었다가 반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우리 또 끝장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 워싱턴 대통령께서 친히 나서셨어요.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이런 이제 개척지대 서부를 직접 쭉 둘러보면서 네. 우리가 술에 대해서 세금을 좀 매길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는 이제 요즘 말하면 이제 여론 청취를 한 거죠. 했는데 이 여론을 듣는 분이 이제 대통령, 그것도 워싱턴 대통령이다 보니까 다들 똑바로 말을 못한 거예요. 그죠. 예, 네네, 뭐 괜찮을 것 예, 같습니다.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어떤 분이 용감하게 말씀하신 게 한꺼번에 세금을 다 내면은 좀 곤란하니까 이걸 몇 번에 걸쳐서 나눠주게 하면은 부담이 좀 덜해질 것 같습니다. 그 개념 약간 분할 납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세금을 이제 나눠서 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1800년대에 세금을 분할 납부하자. 네. 요 얘기까지가 나왔어요.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아까 위스키 반란인가 그게 일어났겠죠? 그렇습니다. 당시 농민들이 갤런, 우리도 단위로 하면 한 뭐 4리터 조금 안 되는 정도 이 위스키를 내다 팔면 한 1달러 정도를 받았답니다. 네. 그럼 1달러에 대해서 10%, 그러니까 10센트, 1달러에 그렇죠. 그러니까 갤런당 한 10센트 정도, 세율이 한 10%쯤 되는 거죠. 세금을 적용해서 세금을 걷겠다. 지금 생각하면 뭐 이 정도는 낼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보통 이렇게 세금을 징수하면 판매하는 사람들은 자 그래 그러면 내가 원래 받던 거에 10%를 더 얹어가지고 팔면 되겠지. 그러면 사는 사람이 돈을 더 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별 문제가 없는데 당시 농민들은 이제 가난했다는 거죠.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이 술을 팔아서 뭐 내가 뭐 새 옷을 사 입고 호의호식을 하는 게 아니고 근근히 꼭 필요한 것들을 사는 정도로 이제 끝났던 건데 여기에다가 그가 난데없이 세금을 걷어가 해준 것도 없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당시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분들을 이제 막 공격하고 고문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세금 징수에 저항을 했죠. 결국 또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총이 또 많은 나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또 사망자들도 발생하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망자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또 흥분을 하는 거죠. 흥분을 하니까 더 격렬하게 이제 반대하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는 그냥 내야겠다 싶었는데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반대하네 싶으니까 더 이제 의지가 불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수천 명의 이제 개천민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 기세를 몰아서 우리한테 세금이나 걷어가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 도시를 이제 습격을 하고 세금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자라고 이제 막 의지를 밝히는 거죠. 미국은 사실 독립 이후에 세금과 관련해서 몇 차례 벌써 폭동이 일어났던 사례가 있었어요. 네. 이때의 분위기는 이제 그 이전과 이제 달랐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 곳에서 이제 집단 시위와 폭동 사태가 이제 이어지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 세금 관련한 이런 대규모 폭동 사태까지 겹치면 야 이거를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네. 이제 새로 만든 미국이란 나라가 어찌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워싱턴 대통령이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자, 슬프지만 무력을 통해서라도 이건 진압해야겠다. 라고 해서 군대를 이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이 점점 커지다 보면은 결국은 희생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이 워싱턴 대통령이 이제 바로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네. 여러 차례 이제 약간의 경고성 멘트를 날리고 사람도 보내고 네. 뭐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이제 또 협상도 해보고 네. 하다가 결국 이제 군대를 보내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뭔가 중앙정부가 나설 것 같아라고 생각하니까 반란을 이제 주도했던 사람들은 더 먼 서부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네. 주도자들은 도망을 가고 나니까 애매한 사람들만 이제 잡혀온 그렇죠. 거예요. 아니 나 저기 곡괭이 들고 나가려고 했는데 예. 잠깐만 왜 내가 제일 앞에 서 있냐 그렇죠. 이런 뭐, 느낌이 들 것 예, 같은데요. 저 옆에서 으쌰으쌰는 했지만 제가 네. 주동은 안 했는데요. 예, 뭐. 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몇 사람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질 위기에 처했는데 네. 워싱턴 대통령이 사태가 커지는 것을 이제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면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제 불행하게 사건 사고 이 와중에 이제 사망자들이 이제 몇십 명 나오긴 했으나 네. 이제 일단은 사태는 이제 진정이 됐던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위스키에 세금을 부과할
하려다가 그야말로 미국은 한바탕 난리를 치렀고요. 예. 그럼 어떻게 결국은 마무리가 됐어요? 그 워싱턴 대통령이 물러나고 다음 대통령이 이제 제퍼슨 대통령인데요. 네. 제퍼슨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내가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위스키 소비세를 이제 폐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제퍼슨 대통령이라는 이 분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해밀턴 이 재무장관하고는 좀 다른 스타일인데 어떤 스타일이냐면 자, 미국이란 나라는 넓은 땅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자급자족하는 농민,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팔게 해주는 상인들,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드는 장인, 이런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이런 나라가 미국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해밀턴 재무장관은 아니야, 그러면은 나라가 꼴이 안 돼, 강력한 연방정부가 있어야 돼 네. 라고 해서 두 사람이 되게 라이벌이었어요. 그러네요. 또 예. 굉장히 스타일이 다르네요.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우다가 결국 이제 제퍼슨 대통령이 이제 승기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후 한 60년간에 미국에서는 강력한 연방정부, 뭐 연방이 세금을 걷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금기되는 단어가 됐던 거죠. 이희경의 5천만의 생활경제.